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함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선입니다. 날씨 얘기로 매번 시작을 하는데 가을 왔다고 그랬는데 또 더워졌어요. 네. 9월 수업 전까지는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절기상 백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와,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이 32도까지. 그러니까요. 늦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하지만 피부에 닿는 느낌은 한결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걸 느끼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또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되니까 끝까지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얘기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우리가 명언이 아니라 좀 좋은 이야기? 네, 뭐 화두를, 네. 주제는 한마디로 긍정의 힘을 믿어라. 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화가들 얘기인데요. 네.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예. 너무 둘 다 네. 유명한,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그런 그쵸. 화가죠. 근데 오늘은 이제 피카소와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과거 살아생전에 했던 얘기, 내뱉었던 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 오. 피카소는 항상 네. 얘기했던 게 이런 거래요.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냥 포부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상당히 자주 했고요. 반면에 고흐는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대요.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말처럼 피카소는 30대에 성공한 삶을 이어갔고 고흐는 무명화가 아주 어려운 빈민의 삶을 살다가 쓸쓸하게 죽었죠. 네, 그래서 두 화가의 말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 이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 가장 훌륭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없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있다면 우리한테 불행이 다가오다가도 즉 피해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네. 불만, 불평, 불만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재테크도 똑같잖아요. 재테크도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는 돈 벌 거야. 재테크로 난 성공할 거야. 이렇게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문을 외우십시오.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재석 님이 예전에 불렀던 말하는 대로 못 들어보셨어요? 김시청님. 진짜. 저쪽에 앉아 계신 팀장님은 아시죠? 몰라요. 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긍정의 힘. 난 재테크로 성공한다. 뭐 이런 걸 그렇죠. 되뇌이면. 주문을 외우세요. 그러니까요. 주문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세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디의 세상만사 어떤 얘기 해볼까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일 좀 합시다. 일 좀 합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러면 국회의원들. 자, 9월 1일부터 이제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정기국회는 1년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자리이자 또 국정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안도 또 심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국정정책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내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정치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국회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어서요. 그쵸. 이 정기국회가 또 선심성 예산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가을 정기국회는 이른바 예산국회인데 정부가 제출한 다음의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해서 확정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당 할 거 없이 총선 득표를 위해 예산 퍼주기에 지금 정신이 쏠려 있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보다 더 심각하게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둘째, 이 국회가 과연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자, 정책의 대결장이 아닌 각자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논쟁에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요. 항상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듣기 싫은 얘기가 있는데요. 맨날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해요. 국민을 명목으로 해서 그런데 반대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빠진 그들만의 리그가 항상 펼쳐진다는 게 문제죠. 자, 국민들은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쳐가고 있어요, 사실. 아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저는 정말 요즘 많이 답답하거든요. 국정과는 거리가 먼 이 정치적 질문들이 남발하고 그리고 툭하면 그냥 남을 비난하는 이런 일색의 이런 생트집 잡는 서로 간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국민과 국가는 점점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섰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유독 이 정치만은 이 퇴행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독 이 국회는 수십 년째 완전히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에 수많은 국회의원들, 수많은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런 특권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정쟁만을 위한 당파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펴야 되는 정말 소중한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맙시다. 보는 국민 너무 한심합니다. 진짜 콕 집어서 뭔가 쓴소리를 오늘은 진짜 제대로 해주셨네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리가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 좀 했으면 이라는 또 세상만사 쓴소리를 좀 해주셨고요. 뭐 부디만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미나 안내로 좀 이어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9월 13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주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돈 버는 방법 공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텐데 추석 이후가 이제 본격적인 뭐 가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렇죠.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추석이 지나면은 시장은 좀 상당한 그런 변화가 생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돈 되는 투자, 우리가 작은 금액을, 이 쌈짓돈을 모아서 정말 큰 돈을 만드는, 목돈을 만드는 이런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말고 오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은 명쾌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고요. 미리 신청을 전화로 해 주시면 선착순이니까 수월하게 또 참여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 1대1 개인 상담은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네. 급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을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도 참여하시고 뭐 1대1 상담을 신청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네, 1대1 상담을 수시로 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돈 버는 방법 공개 세미나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개별 고민 전화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전화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네. 이제 향후 한 10년 정도 좀 내다보고서 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포구 쪽을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마포구를 제가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망원동 모아타운이랑 합정동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성산동은 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마포구 지역 내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10년 정도 약간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모아타운 쪽으로, 그러니까 개발을 진행하는, 네, 그런 곳으로 지금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보신 곳이 망원동, 합정동인데, 가격이 좀 높다라는 게 좀 문제점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성산동 모아타운은 어떨까가 가장 궁금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개발 가능한 쪽으로 뭐 다른 곳도 혹시 가격이 맞다면 관심이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부디가 또 지도 보고 있으니까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투자 많이 해보셨어요? 아,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예, 많이 해보진 않으셨고. 네. 예. 지금 재개발 이쪽이 지금 그 방향성은 분명히 맞는데, 예전에 망원동 합정동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강변 개발 계획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망원 1동에, 여기 대주 피어올에 2차 아파트도 있고, 이쪽 망원 1동, 한강변 쪽에 이렇게 지금 그 망원동 모아타운을 지금 진행하는데, 여기가 총 지금 뭐 9개 구역으로 구역이 상당히 넓게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일단 모아타운이 이 망원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한강변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 망원동이. 예,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투자금도 일단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역이 많다 보니까 반대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그 12월까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빨리 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아타운은 어쨌든 취지가 전체에 같이 묶어서 가라는 건데, 지금 뭐 반대하는 그런 구역도 있고, 그리고 망원동 이쪽에 그 장수 막걸리 이쪽, 여기 오래된 곳인데 여기도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체험관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조금 이게 뭐 그 지역별로, 이 구역별로 지금 막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항상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는 일단 사업성과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망원동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져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 합정동은 이 합정역하고 뭐 역세권인 건 맞아요. 역세권인 건 맞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절두산, 여기 성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절두산 성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합정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은 맞아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 일단은 지금 과연 빨리 될까? 그리고 요쪽 그 라인이 토종로라고 하는데, 이 토종로 쪽에 상권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동의를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할지 조금 미정이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투자금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위치는 망원동 합정동하고 놓고 보면 합정동이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이게 사업 속도가 과연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건지, 여기에 조금 이제 그 물음표가 좀 붙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산동에
성산동에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예, 성산동에 그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가 이 마포구청역에서 이 위쪽이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는데 성산동. 네. 예, 여기도 그 지금 뭐 6개 지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상당히 좀 그 넓은 곳이에요. 여기도 면적이 마포구청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위치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여기가 뭐 지금 3개 그 추진위원회가 3개씩 활동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3개가 활동을 한다는 거는 서로 간에 상당히 좀 알력이 좀 갈등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구역별로 뭐 동의를 한 60% 정도 돼서 어쨌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여기도 좀 복잡다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개발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예, 모아타운도 있고 신속통합계획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있고 예, 이런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 가자역 밑에 이쪽 라인이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해요. 역세권 개발 이게 역세권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은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을 500%까지 주잖아요. 네네. 뭐 최대 700%까지 준다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한 500%까지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사업성이 좋은데 여기는 지금 역세권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바로 이쪽 라인에 대장 홍대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장 홍대선. 네. 예, 이게 성산역이 이쪽에 들어와요. 그럼 또 여기 역세권이 되고 그런데 일단은 역세권 개발이 왜 지금 바로 옆에 모아타운 마포구청역 이쪽에 모아타운이 있지만 왜 가자역 쪽에 저는 역세권 이쪽 개발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하냐면 신문의 기사나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의 그 진행 사항이 조금 더 까다롭게 지금 됐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면적 기준도 없었거든요. 면적을 얼마까지 하더라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면적도 2만 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신축도 뭐 30% 이상이 있으면 뭐 안 해주는 등 이런 것들이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나왔어요. 다시. 강화된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지금 역세권 개발을 왜 많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하던 곳들이 다 지금 스톱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6월 30일 전에 타당성 검토라는 거를 신청을 구청에 했으면은 기존의 룰대로 면적이 넓든 뭐 하든 간에 다 그냥 신축이 많든 상관없이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6월 30일 그 타당성 검토를 6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이전에 못했다. 그럼 그런 데들이 지금 다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지금 한정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업성 높고,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들, 여기는 사업성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2억이면은 충분히 투자하고 남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쪽은 역세권 개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옆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합원이 한 1,500세대,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조합원이. 나중에 한 3,500가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 세대수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되게 좋죠. 예, 용적률 높여서. 그러니까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이제 더 이상 지정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쪽으로, 그 돈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늦어지고, 이게 추석이 이후가 되면은, 분명히 가격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동일도 여기도 60% 넘어서 지금 뭐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1억 뭐 한 중후반 되면은 실제 투자금 1억 중후반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으니까 여기도 뭐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사업성이 있고 속도가 빠른 역세권 개발 이쪽으로 들어가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쪽 좀 알아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개발 지역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쵸, 고민이 되시죠. 왜냐면 예산이란 게 있고, 그렇죠. 투자 금액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거보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하다 보면 당연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정말로 개발이 얼마나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역세권 개발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또 잘 알아보시고 세부적으로 방향 잡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계동 신도 브레뉴에 사는데요. 3년 전에 매입을 했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덕계역까지 도보 30분이고 집 앞에 마을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있어서요. 집은 깨끗하고 좋은데 교통이 안 좋아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고 교통 좋은 데로 가야 하나. 회천지구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상권이 발달되면 신도 브레뉴도 더 좋아질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일단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덕계동 신도 브레뉴에 3년 전에 이제 매입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교통이 좀 불편해서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아, 옮겨야 되나 아니면 여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떨까요? 예. 여기 덕계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인데요. 네. 이거 이제 회천지구를 지금 회천지구에 여기 이제 네.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덕계역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이쪽이 이제 양주 신도시 옥정, 양주 신도시인데, 네. 지금 여기가 사실은 지금 주변에 뭐 공기는 좋고 살기는 좋은 것 같아. 이게 선녀 나무꾼 캠핑장도 있네요. 예, 선녀 나무꾼 캠핑장도 있고 주변에 살기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가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이 가장 그렇죠. 교통이나 이제 학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일단 교통이 상당히 멀고요. GTX가 양주 신도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거든요. 이쪽이라서 거리도 뭐 상당히 멀고 거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GTX가 들어오는 것도 역시 시간이 아직 많이, 저기 7호선 연장 계획도 7호선. 아직 네.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기랑은 또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양주 덕정에 뭐 이렇게 그 GTX 들어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멀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양주가, 이 옥정 쪽 다 마찬가지. 이쪽이 회천지구가. 그래서 이게 뭐 인프라가 주변에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주용이다라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가격 상승이 좀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하시고 일단은 금액에 맞춰서 지하철과 조금 가까운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좀 찾아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일단은 상당히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출퇴근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목적도 투자 목적인데 일단 거주하시기에 교통이 좀 불편하신 게 그렇죠. 근데 집에 있어서 교통, 학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기도 하고 여기도 편리해지겠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주셨고요. 네. 자, 다음 분의 사연도 좀 만나보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 3동 한약 1차 아파트 99년도에 매수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전망과 매도, 보유 고민 중입니다.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도봉구 쌍문동이고 한약 1차 99년도니까
20년이 넘은 거죠. 한 24년 정도. 네. 지금 매수해서 거주까지 하고 계신 건데, 여기 재건축 가능한 곳일까요? 지금 지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쌍문 한양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예요. 네. 네, 그 쌍문역하고 뭐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지금 뭐 한 1000세대는 안 되는 그런 아파트지만 어쨌든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고 재건축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현재 이제 정비구역 지정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 바로 옆에 이제 병원도 있고, 예, 병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이천이거든요. 그래서 수변공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살기는 정말 뭐 괜찮은 곳 같아요. 네. 그래서 쌍문역도 도보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창동역이 여기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창동역 뭐 가깝진 않지만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지만 창동역 GTX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멀지는 않으니까 호재, 약간의 호재는 있죠. 그래서 간접 혜택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고, 일단 첫 번째 역세권 아파트고 재건축의 호재가 분명히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거주하고 계시니까, 가지고 계시면은 요게 조금 실고자하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가격 상승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격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이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상급지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급지로 조금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진행상을 보면서 가격이 조금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를 조금 더 해보시면서 진행 상황을 보시고, 이런 어떤 재건축이나 개발에도 단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가격 그렇죠. 상승 흐름을 좀 보시다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전화도 받아보고 사연도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나도 고민이 좀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아주 자세한 상담 지도 보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에는 블루칩 아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샅샅이 좀 찾아달라 제가 매번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를 찾아오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다음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네, 블루칩 아파트, 어떤 게 블루칩인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네, 블루칩은 뭔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힘차게 시작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핫한 아파트가 지금도 핫하지만 앞으로 더 뜨거워질, 어딥니까? 오늘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산에 통합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일산 통합 재건축이면 이게 통합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 군데 그렇죠. 있네요. 여러 단지들을 네, 여러 같이 단지. 묶어서. 어딥니까? 여러 단지. 네, 바로 여기 그 마두역하고 네. 백마역 요 사이에 있는 요 단지입니다. 요 단지. 여기가 지금 뭐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한신, 극동, 삼한, 여길 4개가 이렇게 4단지죠. 이걸 통합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촌마을 1단지 동아, 2단지 한신, 백마마을 1단지 삼성, 2단지 극동 삼한. 요렇게. 예. 네. 이게 지금 일산에서 네. 최초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아파트예요. 통합 재건축을.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주민 설명회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고양시에서 재건축 컨설팅 단지 신청 완료 및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컨설팅 비용을 제공을 하는 완전 시범 단지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이렇게. 자, 시범 단지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데 총 이제 2,906가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합치면은 대단지네요. 예, 합치면은 네.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22.6평.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높게 나오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시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뭐 안 하는 특례, 그리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대폭 상향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으로 재건축 시에도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단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합치면 합칠수록. 합치면은 여기 지금 4개 단지가 합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당히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산에서 처음으로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는 첫 번째 단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시범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그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짓는데, 시범단지라고 거기다가 모든 인프라를 다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시범단지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그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에. 여기 보면 여기 백마고등학교. 네. 요쪽도 지금 통합 재건축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여기 이제 백석마을이라고 하는데, 백석마을 6, 7, 8, 9 단지. 여기도 지금 통합 재건축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시범단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저기 지금, 이 통합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뭐든지 처음 해야 돼. 네, 처음 하는 게 가장 혜택을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뭐 오르거나 그랬던 아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군도 뭐 주변에 다 있고, 정발초, 백석포 이런 단지도 있고, 백마학원가도 주변에 줄줄이 있고, 다 뭐 상권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서 살기도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뭐 가격이 크게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매가 변화를 보면은 광천마을 1단지 31평이 2018년도에 뭐 4억 4천 했다가 최고가가 7억 4천. 최고가가 중요하죠. 7억 4,800. 근데 현재 6억 2천만 원. 그렇다면 이거는 아직도 한 1억 2천 정도의 갭이 있죠. 네. 예, 강천마을 2단지 8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6억 8천이면은 여기도 2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1억 한 6천 이 정도 갭이 있고요. 여기 백마마을 1단지도 8억 6,500. 8억. 이건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2단지는 8억 2천인데 6억 8,500. 지금 아직까지 고점에 지금 다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 그리고 통합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가격은 더 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투자금을 좀 작게 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기 신도시 중 일산에서 통합 재건축을 첫 번째로 진행한다는 거. 예,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성도 좋은데 여기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가게 되면은 사업성은 더더욱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주민들의 또 동의도 지금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여기가 블루칩 아파트로 네.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굉장히 뭐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진짜 많이 찾아보시고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통 통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별 그렇죠. 단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당연히 의견이라는 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좀 많이 갈릴 수도 있고 그렇죠. 통합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상당히 이 아파트 단지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쪽 1단지는 1단지, 2단지가 있다면 1단지 따로 하게 되면 용적률도 낮고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 근데 2단지는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합치면 이쪽에서는 안 합치려고 그럴 거고요. 이쪽에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같이 합쳐서 하자. 이게 서로 이제 생각이 많이 틀려요. 근데 여기에 있는 단지들은 네. 4개 단지가 다 사업성들이 괜찮게 다 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이렇게 갈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는데 단지별로 50% 이상의 동의를 지금 확보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주민들이 빨리 하자, 우리 빨리 하자 이런 의견이 더 많아서 네.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성이 높은 그런 단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블루칩 아파트 오늘은요 일산 통합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통합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첫 번째고 시범이고 사업성도 좋고 여기 인센티브까지 더해주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네. 그리고 동의율도 현재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장점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더 잘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또 저희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블루칩 아파트 열심히 찾아주세요. 예. 네, 블루칩 아파트 찾아와 봤습니다. 자,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돈 되는 정보, 재테크 이야기 많이 나눠보기로 약속하면서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